저는 90살이지만 50대 럴업보다 더 잘 컸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고 기운도 없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했습니다. 이제 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6가지 비타민, 6가지 천연 보충제가 제 몸과 마음, 그리고 노화에 대한 제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를 되찾아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깨우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이후에도 말입니다. 노화가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젊음이 아니라 영양입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하고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 인생을 바꾼 6가지 비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실제 경험의 증인이며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과 꾸준함,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비타민은 제 몸을 튼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정신을 깨우고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매일 아침 걷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오늘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6가지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나이에는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해도 몸속에서 무언가 변합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에서 잘 흡수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쉽게 손실됩니다. 면역 체계는 느려지고 바이러스나 감염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식욕이 줄어들 수 있으며 활기차게 침대에서 뛰쳐나가게 했던 그 생명의 불꽃이 매일 조금씩 꺼져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하고 느리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이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화로 느끼는 것은 몸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또는 더 이상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되지 않거나 몸이 예전처럼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신호죠. 한 의사 선생님이 제게 잊을 수 없는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최소 3가지 이상의 중요한 영양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악을 잔뜩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잠을 못 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멍했죠. 이제 매일 이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첫 번째 비타민은 말 그대로 제게 스위치와 같았습니다. 제게 에너지와 희망을 되돌려준 첫걸음이었죠. 비타민 D. 이제 첫 번째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그 이상입니다. 뼈를 지탱해주고 기분까지 지지해주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뼈에 칼슘이 잘 붙도록 돕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아마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일 텐데 우리의 기분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외출하지 않는 많은 노인들이 더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외로움이나 우울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하지만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뚜렷한 원인 없이 근육통이 나타나며 최악의 경우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제 이웃인 85세 마리아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온몸이 아파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쾌활한 분이셨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마리아 할머니는 3번이나 골절을 겪었습니다. 손목, 엉덩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발목이었죠. 모두 카페추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낙상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혈액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햇볕을 쬐지 않았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고 식사는 가볍게 하셨으며 보충제를 드신 적도 없었습니다. 의사의 관리하에 비타민 D를 복용하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 10분씩 테라스에 나가 햇볕을 쬐는 후 마리아 할머니는 새로운 골절 없이 지낼 뿐만 아니라 더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으며 잠도 더 잘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볕을 통해서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자외선 차단제 없이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날씨, 노화된 피부, 생활 방식 때문에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물론 과다 복용도 해로울 수 있으므로 항상 의사의 관리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강화 우유, 요구르트, 시리얼, 그리고 연어나 정어리 같은 일부 생선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제가 제 삶의 처음으로 추가한 비타민이었습니다. 변화가 즉각적이진 않았지만 몇 주 후에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떨리지 않았고 정신이 더 맑아졌으며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첫 번째 빗줄기가 안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 이제 두 번째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제게 에너지를 되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멍청함까지 되찾아 주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많은 사람이 에너지 비타민으로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은 단순히 피로를 덜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B12는 신경계에 필수적입니다. 뇌의 연결이 잘 작동하고 근육이 명령에 따르고 하려던 말을 기억하고 문장 중간에 머리가 하얘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이 비타민 B12를 잘 흡수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계란, 생선을 먹더라도 소화계가 예전처럼 비타민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B12 결핍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그 증상은 종종 다른 질병과 혼동됩니다. 자주 깜빡 잊어버리시나요? 발이나 손에 이상한 저림을 느끼시나요? 집중하기 어려우신가요? 잠을 잤는데도 지친 느낌으로 깨어나시나요? 항상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에 바로 이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친구인 에르네스토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잊어버리고 이름을 헷갈리고 때로는 생각의 흐름을 잃은 듯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걱정하던 딸이 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필수 영양소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필요성뿐이었습니다. 그는 B12 주사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설라정, 혀 밑에 녹여 먹는 아락으로 이어갔습니다. 몇 달 후
에르네스토 할아버지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썰렁한 농담을 했으며 다시 예전의 그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끝의 시작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몸의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잘 먹더라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의사들은 보충제를 권장하며 결핍이 심각하면 주기적인 주사까지 권합니다. 설화정 형태는 소화계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직접 흡수되어 매우 효과적이고 복용하기 쉬우며 추적 관찰하에 복용하면 안전합니다. 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력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말풀이나 두뇌게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망증의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 생각이 느려지거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B12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정신이 다시 밝아지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그네슘. 이제 솔직히 제 몸이 경련과 잠 못 이루는 밤의 형태로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는 필요성을 몰랐던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이 아니라 미네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비타민들만큼이나 필수적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신경, 그리고 수면을 조절하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밤에 서너 번씩 깼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집안을 유령처럼 걸어 다녀야 했죠. 이유 없이 긴장감을 느꼈고 몸이 쉬고 싶어 할 때조차 생각이 빨라졌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웃인 카르멘 할머니는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면 깨서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뒤척이고 물을 마시러 일어나고 시계를 보고 하지만 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피로, 짜증, 에너지 부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의 조언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물에 녹인 마그네슘 한 포를 마셨습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 캐모마일 차와 함께였고 텔레비전은 일찍 껐습니다. 첫 주에는 잠을 잘 못 잤지만 둘째 주에는 새벽 4시까지 쭉 자기 시작했고 셋째 주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고 경련을 줄이며 신체 회복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또한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나요? 잠잘 때 불안감을 느끼나요? 마치 이불과 싸운 듯한 느낌으로 일어나나요? 마그네슘 결핍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어도 스트레스, 채소가 부족한 식단, 또는 단순히 노화로 인해 장에서 미네랄 흡수가 줄어들어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캡슐, 분말, 심지어 멜리사나 엘테아닌과 같은 다른 이완 영양소와 혼합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밤에 저용량이지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몸을 위한 일식처럼 실용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무겁지 않은 간단한 저녁 식사, 부드러운 수프, 삶은 계란, 약간의 밥이나 채소, 나 함께 드세요. 그런 다음 발레리안이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하세요. 몸은 이것을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다는 신호,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낄 것입니다. 특정 연령 이후에는 숙면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약이기 때문입니다. 불안, 통증 또는 긴장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면 마그네슘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처럼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자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꾼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지방, 네, 좋은 지방입니다. 은 우리 몸의 천연 윤활유와 같습니다. 네, 심장, 관절에 필수적이며 70세 이후에는 순금처럼 귀해집니다. 라모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1세 미망인이신데 수십 년 동안 집을 색과 붓으로 가득 채웠던 예술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림 그리기를 멈췄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색깔 이름을 잊어버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마치 창의력이 꺼진 것처럼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 의사가 간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메가-3를 복용하라는 것이었죠. 기억력 때문만이 아니라 무릎 통증이 있었고 통증 없이 병뚜껑을 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후 라모나 할머니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머리가 다시 켜진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하지만 아무 지방이 아니라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메가-3, 특히 EPA와 DHA 형태는 천연 항염증제이며 뉴런을 보호하고 뉴런 간의 소통을 개선하며 노화로 인한 미세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심장을 보호하고 중성지방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정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관절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밖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릎, 손목, 엉덩이, 모든 것이 더 느려지고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오메가-3 수치가 좋으면 몸에 그 녹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연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2번 먹는다면 이미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아씨드, 가른 아마씨, 호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충제가 있습니다. 단, 순도와 농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EPA와 DHA 함량을 명시하는 제품을 찾으세요. 모든 제품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밀리그램이 들어있는지 밝히지 않는 일반적인 보충제는 피하고 순과 같은 중금속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순도 인증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는데 생각이 더 멍해지고 기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잼병을 열 때 순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정 나이에 이르면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통증 없이 움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메가-3는 축복이었습니다. 비타민 C.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특히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감기 예방에만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그 이상입니다. 몸의 조용한 방어선입니다. 라울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8세이신데 한동안 툭한번 병에 걸렸습니다. 감기가 끊이지 않았고 요로감염, 잇몸염증, 그리고 항상 면역력이 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영양사인 딸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비타민 C 드시고 계세요? 그는 웃으며 아니라고 가끔 과일을 조금 먹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70세부터는 몸이 비타민 C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감소하는데 바로 그때가 가장 필요할 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비타민 C 500mg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라울 할아버지는 겨울에도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피부가 더 탄력 있고 잇몸 민감도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피부, 혈관, 연골, 잇몸 등 거의 모든 것을 지지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형성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산화제이기도 한데 이는 세포를 노화시키는 작은 불꽃인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 하루 500에서 1000mg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양이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빨리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렌지, 귤, 자몽과 같은 감귤류에 들어있지만 키위, 빨간 피망, 딸기, 브로콜리에도 들어있고 당연히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 렌틸콩이나 시금치와 같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세요. 식물성 철분 흡수를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멍이 들거나 상처가 더디게 아물거나 치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몸이 더 많은 비타민 C를 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데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고 피부가 그다지 건조하지 않으며 몸이 이 작은 일을 방패에 감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며 비타민 C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좋은 동맹 중 하나입니다. 코엔자임 Q10. 자, 이제 제가 가장 놀랐던 비타민에 도달했습니다. 악숙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때문입니다.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실험실의 이상한 이름처럼 들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Q10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세포 안에 살고 있으며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진짜 에너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말이죠. 이것을 상상해 두세요. 몸의 각 세포는 작은 공장과 같고 Q10은 그 공장이 작동하게 하는 작은 모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Q10의 자연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70세 이후에는 너무 낮아져서 많은 사람이 계단 하나 오를 에너지조차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92세인 루이스 할아버지를 압니다. 혼자 사시고 종이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하며 여전히 직접 요리하십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지치고 다리가 아프고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잤습니다. 심장 전문에는 그에게 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복용하는 락인 스타틴을 복용하는지 물었습니다. 루이스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Q10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스타틴이 매우 유용하지만 이 코엔자임의 자연 생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추진력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루이스 할아버지는 하루 30mg 복용을 시작했고 나중에 50mg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말했죠. 플라시보인지 모르겠지만 Q10 덕분이라고 맹세해요. 그리고 그것은 플라시보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심장이 더 잘 뛰도록 돕고 근육에 힘을 주며 정신이 더 또렷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더 잘 흡수되도록 런질 캡슐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거나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당신의 잊혀진 비타민일 수 있습니다. 마법 지팡이는 아니지만 몸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불꽃입니다. 한 의사가 제게 말했듯이 에너지를 되찾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즉 과학이며 당신의 순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이제 이 6가지 비타민을 알게 되었으니 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두 다 먹어야 할까, 안전할까?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많은 노인들이 친구, 이웃 또는 비디오 추천으로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오늘 언급한 모든 영양소가 자연적이라고 해서 통제 없이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심장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 문제가 있다면 일부 조합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또는 필요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잘 선택하세요. 모든 보충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도 있고 필요 없는 20가지 성분을 섞어 파는 곳도 있습니다. 항상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제조하고 순도 인증서가 있으며 가급적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을 찾으세요. 좋은 보충제는 이상한 이름이나 마법처럼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하세요.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비타민은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진통제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만에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매일 아침이나 밤에 일상의 일부로 복용하면 몸이 알아차립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보충제는 기적이 아니라 잘 선택된 습관입니다. 주간 약통을 사용하거나 알림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각 경우에 따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또는 자기 전에 복용할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을 좋은 식단과 함께 하세요. 잘못된 식사를 하거나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비타민만 섭취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것은 단지 캡슐 하나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제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경우의 활력, 명료함, 그리고 삶을 헤쳐나갈 의욕을 되돌려준 6가지 조용한 동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70대, 80대, 90대에도 몸은 우리가 잘 돼줄 때 여전히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되짚어 봅시다. 뼈와 기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비타민 D. 제 기억력에 불을 켠 것 같았던 B12,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휴식을 되찾아준 마그네슘, 제 생각과 무릎을 부드럽게 해준 오메가-3, 저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느끼게 해준 비타민 C, 그리고 제 아침을 다시 밝힌 내면의 불꽃, 코엔자임 Q10. 보이시나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을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90살이고 40대처럼 걷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례라서가 아니라 어느 날 아직 스스로를 돌볼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비타민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순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결단력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뛰고 여전히 삶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고 도와주세요. 이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댓글로 몇 살이신지, 이미 복용하고 있고 삶을 바꾼 보충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애정과 존경심,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아직 많은 산책길이 남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먹이고 매일이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